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재용씨 가석방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재용씨 가석방과 함께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었고, 코스닥은 약 3%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것이 증시의 폭락 시그널일지, 외국인이 2조를 던졌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이재용 씨가 오늘 가석방 출소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출소하는 당일날, 진짜 어제까지 괜찮다가 증시가 뭐 1% 정도 하락 괜찮죠. 최근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코스닥이 3% 하락하는 거는. 그래서 딱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출소와 함께 3%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씨 가석방이 좀 묻힌 것 같아요.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조용하게 출소를 했을 정도로 많이 묻힌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재용 씨 출소 그 다음에 시장의 하락, 이것과 함께 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 이거는 사실은 외국인이 2조를 매도 폭탄 내놨는데 이게 코스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반도체에 대한 디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떠오르는 게 뭐냐, 지금 계속 떠오르는 게 이 삼성전자, 과거에 이제 8만전자가 무너졌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크게 무너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렇게 8만원대 지키던 종목이 여기서 막 무너졌었잖아요.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이 삼성전자가 8만전자 무너졌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대만 TSMC 장중 한때 하한가 영향. 그러면서 이 종목이 하한가를 가면서 외국인이 2조 7천억의 매물 폭탄을 또 던지고, 그러면서 장중에 뭐 종목이 아니죠. 대만 증시 자체도 좀 하락을 했던,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락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이 만약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은 증시도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오늘 증시가 이게 하락 시그널이냐 아니냐, 증시가 빠질 것이냐 아니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증시의 하방과 상승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고 또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코스닥은 별개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삼성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이 하락하면 코스피도 하락했다가, 삼성 반등 나오면 코스피 반등 나왔다가, 삼성 하락하면 코스피 하락했다가, 삼성 반등 나오면 코스닥 반등했다가, 삼성 하락 나오면 코스피 하락 나왔다. 그냥 완전 거의 흐름이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냥 진짜 삼성 반등 나왔을 때 반등 나오고, 삼성 무너졌을 때 조정 나오고, 삼성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삼성 무너질 때 무너지고, 삼성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무너질 때 무너지고, 반등 나올 때 쭉 반등 나오고, 삼성 여기서 무너질 때 여기서 한번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삼성 빠질 때 빠지고, 오를 때 오르고, 빠질 때 빠지고, 오를 때 오르고, 그 다음에 빠질 때 빠지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결국에 삼성의 나라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는 결국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인 하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럼 이걸 놓고 봤을 때 증시의 하락이냐 상방이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걸 좀 많이 오늘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난 삼성전자는 난 듣기도 싫고요. 삼성전자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셔도 괜찮고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데는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오늘 SK하이닉스 이런 거 매도 폭탄이 나오는데, 결국에 4분기 디램값 하락 전망에 반도체 주가가 털썩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느냐, 이런 걸 놓고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삼성전자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 이 디램값 하락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갭으로 밀어버릴 만큼 이 정도?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또 뉴스를 보면은 보면 결국 외국인 매도는 반도체 두려움이 반영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급락하는 가운데 당분간은 외국인 귀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뭐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 외국인 매도 역시도 반도체에 대한 두려움. 그 반도체는 뭐 때문에 디램값 하락에 따른 이 뭡니까? 그 실적 악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결국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사실은 이 디램 가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왜냐면 메모리는 비메모리하고 다르게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같은 메모리 제조업체들은요, 이 메모리 가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하락하면 실적에도 당연하게 영향이 미쳐요. 영향이 미치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하락했을 때 실적이 직격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악재라고 하면 악재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실적으로 가는 증시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량주 투자, 지금도 실적 가치 투자를 외치는 사람들은 진짜 멱살이 잡아다가 진짜 끌어내리고 싶을 만큼, 이런 마음 미안하지만, 왜냐면 실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보자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을, 예전에 디램 가격 추이와 전망을 볼게요. 자, 2020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자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이거는 얼추 맞을 수도 있다 쳐요. 왜? 1분기 때 2021년도 1분기 때 뭡니까? 1분기, 2분기 보면은, 자, 1분기 때 올라갔다가 2분기 때 좀 빠졌다가 뭐 계속 뭐 이게 맞다고 볼 수도 있지. 이게 맞다고 볼 수 있나? 딱 일치하는 거는 1분기 여기인데 1분기 때 올라갔을 때 1분기 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 여기 안 올라갔다가 조정. 여기 올라갔나? 이거 딱 살짝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 3분기 살짝 올라가고 조정. 그 다음에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이거는 뭐 사실 자 보면은 1, 2, 3, 4분기는 디램 가격이 살짝 하락한 듯했지만 동학개미 운동으로 끌어올려놨죠. 그래서 디램 가격 추이와 전망 이거 가지고서는 사실 디램 가격 때문에 이거다? 이건 좀 억지인 것 같아요. 나는 이 반도체 주가 디램 가격 하락이 기업 실적엔 영향 미치겠지만 반도체 주가 이거는 어거지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실제로 우리가 디램 가격만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과거 보세요. 과거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디램 가격은 오히려 더 급락 나왔습니다. 급락. 근데 어때요? 근데 주가는 17, 18, 19, 20 어떻습니까? 17년도가 최고점 찍고 18년도 쭉 하락했는데 쭉 하락하다가 자 디램 가격이 절정이었던 17년도보다 18년도보다 17년도가 주가가 더 올랐고 18년도는 빠졌습니다. 19년도는 디램 가격 밀렸지만 19년도는 주가가 올랐어요. 20년도 코로나 여파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결국에 디램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실적에 영향을 미쳐요. 이론적으로는. 왜? 자, 이론적으로 볼게요. 이론적으로 과거에 삼성전자가 반토막 났어요. 뭐가? 실적, 현실화 1분기 영업이익 최대 11조가 증발했대. 언제요? 2019년도에. 근데 여기 보면요.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 디램 따르면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은 뭐 제품 기준으로 들어온 지난달 2달 동안 30% 떨어졌고 3월에도 가격 하락이 이뤄졌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도 뭐였냐고 하면요.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뭐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최대 11조가 증발하면서 실적이 뭐예요? 반토막 실적이 현실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업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땐 뭐가 돼야 됩니까? 증시 폭락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폭락이.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실적, 삼성전자의 실적 보고 왔을 때 2016년도, 17년도 증시 올라가요. 실적. 18년도 실적 올라갔습니다. 19년도 영업이익 줄었어요. 20년도 영업이익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매출액은 비슷해요. 자,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 보면 어때요? 반토막 났어요. 당기순이익 볼까요? 당기순이익 반토막 났어요. 지금 보면은 매출액만 거의 비슷하게 따라온 거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완전 반토막 났기 때문에 실제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기업의 실적이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최악. 그럼 여러분들이 실적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얘네는 주가가 마이너스 50%도 갈 수 있는 뭐예요? 그냥 기업 실적 반토막인 겁니다. 반토막. 근데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어때요? 자, 2019년도. 자,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주가 반토막이었어. 근데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끝에. 2018년도 고점대를 뚫었어요. 실적은 반토막이었지만.
그리고 2020년도는 2018년도와 실적 차이가 안 났지만 동학개미 운동으로서 끌어다 올려버렸어요. 그럼 과연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가는가? 삼성전자는 실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증시 하락,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자, 1.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증시 하락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저는 일단 표현을 할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일단은, 자, 우리나라, 자, 외국인과 기관들은 절대적으로 개인들이 돈 벌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개인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곧버스 베팅이에요. 곧버스 베팅. 그래서 곧버스 베팅 실제 뉴스 보면은, 자, 카카오보다 더 샀다. 삼성전자 팔아치운 개미 곧버스로 몰려갔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코로나 델타 발복 경기 전망이 어두운데 코스피 뭐 하면서 개인들은 8월 달에도 곧버스만 산다. 여러분들 이거 다 뉴스 나오고 있어요. 다 개인들이 곧버스 타고 있는데 주가 어떻게 끌어올려? 실제로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뭐 하고 하냐면, 어제가 그 보면은 8월 10일 기관 투자자 상승에 베팅했는데 개미 곧버스 쓰러 담았다. 지금 곧버스 샀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어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뭐가 나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곧버스 담고 비트도 가도 시들해진 동학개미 운동, 달리던 코스피 멈추자 개미는 곧버스 갈아탔다. 어제까지만 해도 개미는 곧버스 갈아탔대요. 갈아탔다. 근데 오늘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은, 오늘 뉴스가 갑자기 이제 증시 무너지니까 오늘 11시 돼서 하는 얘기가 곧버스 사던 개미 이번엔 레버리지로 기관은 곧버스 담았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그때그때 시장 따라서 뻘소리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사실이긴 해. 이거는 맞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인버스를 레버리지보다는 더 많이 사긴 했어요. 보면은 최근에 인버스를 더 많이 매수를 했던 게 보이죠. 실제로 투자자별 매매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코덱스로 넘어가서 200인가요? 코덱스 200이구나. 코덱스 200 인버스 보더라도 최근에 기관들은 계속 사긴 했어요. 계속 사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기관이 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샀냐? 외국인은 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애초에 하락에 베팅을 한 적이 없던 거예요. 외국인은 하락에 베팅을 한 적도 없었던 거고,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기관이 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근에를 보자고. 지금 최근에 이거 기관이 5일 동안 샀으면 산 거야? 아니라고. 보면은, 자, 우리가 인버스 그래프가 이래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지금 2020년도부터 개인이 산 게 2조 5천억이에요. 하락을 베팅하고. 2020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준.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2020년도 7월로 체크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21년도 7월 1일로 바꾸면 되죠. 2021년도 7월로 바꾸면은 5조 정도, 5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찌됐든지 인버스에 지금 개인이 지금 곧버스에 베팅을 해놓은 금액이 2조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누구죠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 여기 개인들 2조가 다 샀네요. 우리가 올려줄 테니까 개인들이 이제 수익 실현하세요 하면서 누가 이 인버스를 올리려고 공매도 찍어내면서 증시를 하락으로 유도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이미 곧버스에 너무 많은 개인들의 자금이 있는 이상 절대로 곧버스 수익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게 매도세로 전환되어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고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외국인은 애초에 하락에 베팅을 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없고, 그래, 이런 관점 마지막도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하지 사실은. 자, 개인 거래 비중이 점차 축소됐다. 대기 중인 부동 자금은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개인들이 거래는 하지 않고 있어요. 거래는 하지 않고 있지만 부동 자금,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은 많다.
보면은 예탁금이 6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개인들이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해놓은 게 아니라 하락하거든 종목을 살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증시 하락의 베팅과 똑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증시가 조금만 더 밀리면 나는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줍줍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제가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눈에 예탁자금이 이제 부동자금이 60조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이 들고 있는 자금이 60조인 게 보여요. 그럼 이거를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뺏기 위해서는 자, 주가를 계속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달라붙게 만들어야 돼요. 시장가로 추격해서 개인들이 달라붙었을 때 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 60조에 대한 물량을 다 넘겼을 때 개인들이 고점에 다 물려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증시가 하방으로 계속 밀려 외국인이 지금 매도하고 기관이 매도한다. 여러분들 어쨌든 매도를 한다는 거는요, 증시가 하락하면서 매도한다는 건요, 공매도를 친다는 거는 수익을 보는 입장도 맞겠지만 계속 매도라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더 싼 가격에 팔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 가격이 측정되고요, 매수세와 매도세에 따라서 가격이 측정됩니다. 그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해지면 계속 주가는 하락하고, 내가 10,000원에 팔 거를 5,000원에 판다. 외국인이 결국 수익을 보고 나오냐? 못 보고 나와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로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이 60조 원대에 달하는 매수 자금을 시장가로 달라붙여야지만 차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기했더니 대기 중이 부동자금이 60조다. 자, 증시가 무너져. 여기서 60조가 이제 개인들이 매수로 들어와.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60조가 매도 벽이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만 올려도 60조가 매도로 나올 건데 이거 어떻게 외국인들이 팔아제끼면 올리면서 팔아제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예탁금이 60조 원 자, 이거를 핵심적으로 기억하세요. 사실 여기서 다 필요 없어요. 자, 곧버스에 2조가 넘는 자금이 몰려 있습니다. 이 대기 매수 자금이 60조가 넘어가요. 시장에, 그럼 이 결과가 뭐냐? 시장의 하방이 지속될수록 이 자금들은 매도세가 되는 자금들이에요. 그럼 외국인이고 기관들이고 차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리는 족족 뭐한다? 여러분들이 팔아제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곧버스와 대기 매수 자금이 60조, 2조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상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의 하방은 나올 수 없다. 지금은 철저하게 조정일 뿐. 오히려 오늘 같은 하락이 더 저는 좋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오늘 그냥 차라리 막 찔끔찔끔 하락해봐야 개인들 안 텁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처럼 완전히 그냥 2평대 지지라인 찍어버리면서 전고점 때 지켜내는 이런 개인들 확 털어버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길 가다가 비가 그냥 찔끔찔끔 온다 생각해. 그냥 가랑비 내리면 그냥 가면 그냥 맞고 가지 하면서 그냥 맞아버려요. 주식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씩 찔끔찔끔 떨어지면요, 뭐 그냥 매일같이 홀딩해요. 손절도 안 쳐. 매일같이 홀딩해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그럼 개인들로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언제까지 내릴지 몰라서 일단은 우산을 사고 보죠. 그러다 이 비가 그쳐. 에이씨 그러죠. 주식도 똑같아요. 1% 하락에는 절대 손절 안 쳐요.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빠진다? 그럼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서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손절 치고 보는 거예요. 주식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 보면은 절대적으로 시장의 하방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 대기 매수 자금이 60조가 있는 이상 증시는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